Yes. 그 갚아도 야, 이거 인생. 속삼위인곡은 제목에 근데 여러분 2학년 때 삼위인곡 했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삼위인곡의 속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삼위인곡 작가가 정철 씨잖아요. 정철 씨가 인정해준 속편은 아니고 그냥 이진유 작가가 스스로 삼위인곡의 형식을 따라해서 삼위인곡의 속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삼위인곡과 비교하는 내용의 문제가 나오기가 쉽겠지. 3인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3인곡 대표적인 충신 연주지사 작품입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그런 충성을 노래하는 작품이에요. 그쵸? 그런데 3인곡이라는 제목의 뜻이 뭐예요? 이 미인이 지금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미인은 여러분 8번 미인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런 성격이나 아니면 인품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갖춘 사람을 미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야. 물론 외모도 같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막 사는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겠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겠지. 그래서 이게 사랑하다라는 뜻까지 내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3인곡은 뭐야? 미인을 사랑하는 노래야.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는 노래인데 이때 이 훌륭한 사람이 정철 입장에서는 누군 거예요? 임금인 건 거야. 그래서 3인곡이 결과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조선시대에는 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떤 성별이라고 조선시대 때는 생각했겠어요? 여성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3인곡의 특징이 뭐야? 여성화자를 등장시키는 거야. 여성화자가 그러면은 시적 대상은 누군 거야? 사랑하는 임이 되는 건 거야. 그쵸? 그런데 이게 뭘로 연결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작가가 이제 작가는 신하, 그리고 시적 대상은 임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임에 대한 그 여성의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임금에 대한 신하에 충성하는 마음을 빗대어서 표현한 작품이 이제 3인곡인데 그게 이제 3인곡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 역시 어때?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 3인곡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얘의 특징이 뭐야, 이거? 정철이 유배 가서 쓴 시예요. 그래서 유배 가사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진유 작가가 유배 가서 쓴 거야. 그런데 얘의 주제는 그런 충신 연주지사라고 했잖아요. 3인곡은. 근데 속삼인곡의 주제는 그런 충신 연주지사의 내용도 없지는 않지만 보통 내가 너무 억울하게 유배해 왔다. 그거랑 이제 유배지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약간 징징대는 느낌의 내용들이 훨씬 많거든요.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게 계절에 이동했다는 시상전개. 그래가지고 우리 3인곡에서 어땠어? 봄에는 뭐하고 여름에는 뭐하고 가을에는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임을 위한 정성 이런 거랑 관련됐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계절과 임이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봄에도 유배지는 힘들고 여름에도 힘들고 가을에도 힘들고 이렇게 계절별로 유배지가 힘들다라는 거를 징징대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공통점이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속삼위인곡이랑 그냥 삼위인곡은 어떤 차이가 나냐? 얘는 충신 연주지사의 내용을 갖추는데 이제 속삼위인곡 같은 경우에는 유배지의 힘듦을 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근데 유배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 가요, 남성이 가요? 그치. 그래서 유배지의 힘듦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남성 화자의 목소리가 나. 그러니까 원래 자아가 나오는 건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가 동시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근데 3인곡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 화자로만 나오지.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국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기는 하지만 사실 정리해 보면은 우태야 필기해. 정리해보, 이거 그냥 사실 얘기해보면은 뭐야? 3위인고 약간 짝퉁인고인 거지. 3위인고 따라 했는데 내용 면에서든 형식 면에서든 3위인고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 뭐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이 작품은 어떻게 봐야겠어? 3위인고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어? 유배지의 고단한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감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3년을 임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 아, 그러면은 지금 유배 기간이, 유배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지. 3년 했다 까만 색깔로 밑줄 치시고 유배 생활을 한 기간이지. 그리고 이 이진유 작가가 저기 할 때는 유배당할 때는 임금이 영조였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랑 관련지어서 이때 이 임이 영조, 임금 영조라는 것도 적어놓자. 임에다가 까만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영조. 영조대왕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죠? 이 유배지가 보통 유배지는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때야 돼? 유배지 가서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시골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 시골 중에서도 진짜 힘든 데가 어디냐면 섬이라는 거지. 지금도 사실 섬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힘들었겠지. 그리고 배도 지금 같은 튼튼한 배가 아니라 막 나무로 만든 나룻배 이런 거니까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막 지금 제주도 같은 데 생각하면은 기름값이나 물가가 육지보다 비싸잖아요. 그게 왜 그래? 물자 조달이 잘 안 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배지에서는 물자 조달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단 말이야. 꼭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데가 바로 섬이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해도라는 섬으로 갔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해도에다가 까만 색깔로 밑줄 치시고, 공간적 배경이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지었을 때는 유배지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유배돼서 이 작품을 쓴 것이 추자도라는 섬이에요. 여러분 추자도 들어봤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 나도 모르는데 우태야 그렇게 할 거면은 핸드폰 제출해. 너 왜 그래? 너 진짜 고등학교 1학년처럼 그러면은 신경을 꺼. 핸드폰 제출해 그러면은 신경 안 쓰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말 해야 돼? 선생님 계속 보고 있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가려서 한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자, 그래서 유배지인데 추자도인데 선생님 어딘지 모르는데 어쨌든 엄청 이제 벽지다. 엄청 외진 곳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배되니. 그러니까 어때? 내가 유배당한 것도 억울하고 서러워 죽겠는데 유배당한 데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왜 이 꼬라지가 됐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언제 무심해서 임에게 득죄했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없어서 임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죄를 지었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 파란 색깔로. 내가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밑줄 치시고 자신이 억울하게 유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잘못을 했는지 억울하게 유배된 건지는 나 모르겠어. 이미 언제 박정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거기도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이미 언제 박정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박정은 정이 박하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 정이 마음이 없어서 내 대접을 소홀히 해서 유배지에 왔나?
그럼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현재 실현이 임금의 본심이 아닐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지금 유배지에 있는 게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임금이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그러면 나와 임금 외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유배를 오게 됐다라고 화자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외부적인 요인이 뭘 것 같아? 그렇지. 간신들의 그런 모함에 의해서 내가 유배를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하는 것 문 여자로다. 이 무슨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이 고와서 문 여자들이 질투를 해서 내가 유배지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문 여자들은 실제 여자가 아니라 누구를 비유하는 말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문 여자 부정적인 소재죠. 파란 색깔로 세모치시고 간신들의 시기, 그들이 질투해서 유배 보내졌다라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유한한 이 내 몸을 선음한다 이르로세 이래요. 유한하는 그 여자의 성품이 조용하고 그윽한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 얼굴이 고와서 여자들이 질투한다라는 말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부분은 화자의 성별이 뭐예요? 여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 성품도 여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비유한 거야. 그치? 그래서 유한한 이내 몸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선음하다 이거 설명 먼저 할게요. 선음하다라는 거 보면은 음란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야. 소인배가 군자를 모함할 때 음란하다라고 하면서 모함을 한다라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표현이었대요. 그러면은 봐봐. 나는 조용하고 그윽한 사람이야. 난 정숙한 여성이야. 그런데 제가 음란하다고 묻 여자들이 질투해서 나를 유배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요 맥락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유한한 이내문 밑줄 치시고 화자 자신의 단정한 인격, 그러니까 나 잘못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뒷부분에 선음한다 이르로세가 모함의 내용이겠죠. 그 다음 중략인데 그래서 계속 뭐 억울하네 어쩌네 이렇게 여성화자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배지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래서 이때부터 화자가 누구로 바뀐다고? 남자로 바뀐다고. 그치? 중략 이후부터는 남성화자로 바뀌어요. 보면은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모통하니 양식도 핍절커늘 반찬이야 의논하며. 자 계절적 배경 언제야? 겨울이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섬인데 겨울이면은 양식이 거기서도 자라지 않으니까 훨씬 더 살기 힘들겠죠. 추운 겨울이 깊어지고 육지와는 통하지 못하니 섬이라는 거, 공간적 배경의 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시켜줘. 거기 까만 색깔로 육지는 못 통하니 밑줄 치시고 화자가 지금 외부와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구절이네요.
겨울이니까 양식도 다 핍절, 궁핍하다 할 때 핍이에요. 그리고 절약할 때 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없다는 거지. 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찬, 우리 뭐 먹을까? 오늘 계란말이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이렇게 의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이야, 발알소냐. 염장은 소금으로 가늘한 음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소금이 되게 흔하지만, 이 당시에 소금이 엄청 귀했던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으로 간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어육, 물고기 어에 고기 육이야. 그러니까 물고기랑 고기 반찬 바라겠느냐? 나 먹을 게 그만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지. 그쵸? 자, 그 다음 섬한 수십리에 1년초가 희한하다. 섬 안에 수십리에 1년초는 한 해살이풀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해살이풀 하나를 봤는데 그게 희한한 거야. 왜 희한하냐? 내가 평소에 봤으면 희한하다 생각하겠어? 육지에서 자라는 풀과 다른 생태가 있는 곳인 거야. 그러면 이 섬 안에 생태계가 그만큼 이제 내가 원래 있었던 고향이랑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도 까만 색깔로 섬한 수십리에 1년초가 희한하다. 낯선 생태. 막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야자수나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우리가 사는 데랑 엄청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생태 자체가 다른 건 거지. 그래서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뭔데? 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다들 졸리는데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깨워? 내가 너네 엄마 아빠야? 정신 차려 진짜로. 시험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마지막 시험 아니냐? 마지막 기회 아니야? 자, 그 다음 조석밥도 못 익힐지 방이 덥기 생각할까? 조석은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밥도 못 익히는데 그러니까 밥을 데피지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방 데피는 거 생각도 못해. 즉 우리 아까 지금까지는 의식주 중에서 식 부분만 얘기한 거잖아. 밥 못 먹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잠도 제대로 못 자 얘기하는 거지. 겨울인데 밥도 못 데피는데 방 데필 불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쑤어. 그런 설날이 왔습니다. 설날 겨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날이라는 큰 명절에 밥을 먹는데 그때도 무슨 밥을 먹냐면 보통 명절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제사 음식 같은 거 화려하게 차려놓는 때잖아요. 그런데 솥국에 떡을 써서 먹는다라는 거야. 그럼 솥국에 보니까 뜻이 뭐야? 고기를 넣지 않고 끓인 국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명절인데도 먹을 게 변변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도 까만 색깔로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쑤어. 명절에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이게 진짜 슬픈데 갯물이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한다 했어? 염장을 못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 소금은 널렸다? 어디에 널렸어? 바닷물에 널려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배추를 바닷물에 절여가지고서는 그걸로 나트륨을 보충했다라는 거야. 진짜 너무 슬프다. 그래서 갯물에 절인 배추를 반찬으로 올렸으니 어와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 밥도 제대로 먹어, 옷도 제대로 못 입겠지, 추측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 꼬라지가, 나 원래는 뭐였어? 사대부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꼬라지야. 내 얼굴인데. 왜? 너무 뭐해서, 유배지에서. 고생해서 내 꼬라지를 태어나서 처음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 화자의 정서가 뭘까? 억울하게 유배 왔지?
왔는데 밥도 못 먹지? 추워 죽겠는데 방에 보일러도 안 되지? 그래서 어와 이래. 정서 어때? 슬프지? 그리고 억울하니까 어떤 정서가 들어있겠어? 한탄이 들어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빨간 색깔로 어와 이몰골 태어나서 처음 보네. 유배 생활로 인해 비참하게 변한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는 거지. 어때요? 이 부분 여성화자 느낌 나요? 느낌 난다고? 전혀 안 나지. 지금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 그러니까 감정적인 묘사는 여성이야. 이런 사실적인 묘사는 남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유배지라는 공간 설정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원래 자아, 그 사대부로서의 원래 자아가 나왔다고 봐야 돼. 춘풍 도리화야. 못 본다고 상관하랴. 춘풍은 봄바람이야. 도리화할 때 도는 복숭아꽃, 리는 오약꽃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봄에 피는 하얀 색깔 꽃이거든요. 이화는 들어보지 않았어? 이화 들어봤어? 이화의 월백하고 이런 시조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화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화하면 뭐야?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춘풍 봄바람에 복숭아꽃과 이화꽃이 피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볼 겨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바빠 죽겠어. 먹고 사는 것도 챙기기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 어쨌든 계절이 봄이 왔다. 그죠? 근데 그 다음 줄 보니까 뭐래? 가을이래. 그 다음에 또 세 줄 내려가니까 뭐래? 여름이래. 계절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3인국에서는 어땠어? 봄에는 임을 위해 이걸 준비하고 여름에는 이걸 준비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여름에도 임 생각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3인국 보면은 막 그렇잖아. 아, 기억이 안 나네. 막 겨울에 임은 뭐 잘 주무실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건데, 근데 얘는 어때? 임 생각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생각만 해? 여름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가을에 얼마나 내가 힘든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건 거죠. 일단은 계절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3위인것과 유사한 포인트니까 빨강 색깔로 계절적 배경에다가 네모칠 거야. 우리 중략 이후에 첫 번째 줄 추운 겨울에 있는 겨울 빨간 색깔로 네모치시고, 그 다음 춘풍 도리화에 네모쳐야겠지? 다음 가을에 네모쳐야겠지? 다음 줄. 요 세 줄 내려가서 여름에 네모쳐야겠지?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화살표로 연결해주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나타나는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봄부터 또 얘가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볼게요. 까만색으로 춘풍 도리화야. 못 본다고 상관하랴. 못 본다고 상관할 저기가 없지. 지금 뭐 볼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봄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오면은, 가을의 유명한 꽃은 국화예요. 한 10월에 막 국화축제도 하고 하잖아요. 가을이 닿도록 국화를 못 봐요. 그러니까 봄에는 춘풍 도리화를 못 봐요.
가을에는 국화를 못 봐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몇 줄 더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낙모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우시며 이랬어? 낙모가절이 여러분 동동 배운 적 있어요? 2학년 때? 동동에 보면은 그거 나와. 그 동동이 월별로 세시풍속을 얘기하는 건데 이 9월 9일이 중앙절이라는 건데 그때 이제 국화로 화전 만드는 세시풍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모가절은 중앙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중앙절에 그 국화랑 관련된 고사거든요. 여기 뭐 읽어보면은 그렇지. 중국 진나라 때 인물인 맹가가 중앙절에 국화주에 취해 모자가 떨어진 것도 몰랐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이를 조롱하는 글을 써서 그에 화답하는 멋진 글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이 고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절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약간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신이 나고 뭐 그런 명절이야 라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에 나는 그 중앙절을 즐겨 못 즐겨? 못 즐겨. 그래서 낙모가절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정신이 없는데 나같이 쫓겨난 신하를 생각하면서 누가 울어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이해돼? 낙모가절에 쫓겨난 신하 누가 울어주며 이렇게. 그 다음에 구런은 뭐래요? 가을 국화 떨어진 꽃잎 주워서 먹네 라는 구절을 쓴 사람이래요. 구런의 글에 그런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구런이 여기에 온다 한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 여기 와서 뭐 해야겠어? 가을이니까 국화꽃잎을 주워 먹어야겠지? 근데 여기선 국화꽃잎을 못 주워 먹어. 그래서 이 유배지가 국화가 자라지 않는 척박한 곳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거야. 그래서 구런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꼬? 그러면은 근데 이 국화가 여기서 상징하는 거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가을, 풍요로운 가을을 즐기는 풍요의 상징인 건 거야. 근데 그걸 난 즐기지 못한다라는 걸 이런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낙모가절에 파란 색깔로 그리고 저녁에 먹을 거까지 체크하시고 무슨 색으로 하라 했어 내가? 색깔 얘기 안 했어? 파란색. 자 거기에 명절에도 쫓겨나 있는 화자의 쓸쓸한 상황과 그리고 또 하나 유배지에 국화가 나지 않아 사람들이 하는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풍류나 흥치를 즐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고사 자체만 봤을 때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세히 좀 내용을 적어놔야지 나중에 봤을 때 기억할 수 있겠지? 응. 괜찮아? 살아있나 봐봐. 다행이다. 응. 다 썼어? 이게 여름이에요. 겨울도 사실 힘들지만 여름이 진짜 힘들지. 그리고 여기가 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굉장히 습하겠지. 근데 여름이야말로 진짜 징징대는 내용이거든요. 막 그런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은 없고 그냥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을 실컷 겪었어. 내가 이제부터 여름 얘기를 해줄게.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더위가 굉장히 심해요.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요거 섬이라는 공간적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 파리떼와 모기떼는 100가지로 쏘아 제치고 뱀과 전갈 지내는 내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해석 어렵지 않죠?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이 없고 백악만 구비하다. 백악, 100가지의 악만 구비 갖추어져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도 안 행복해. 너무 불행해. 내가 불행한 이유 100개도 얘기할 수 있어. 이 얘기죠.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그건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유배지의 그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밤중에 잠이 없어 이불 두르고 일어나 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까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게요. 심지어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유배를 와버렸어. 앞으로 지금 유배지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자식 못 낳겠지? 막 생각하니까 너무 한탄이 심한 거지.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구호할 이 뉘 있으며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병이 들어도 나를 구제해줄 자식이 없어. 반개에 있는 내 집 비어있는들 누가 지킬꼬. 반개는 화자가 살던 고향의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집을 두고 왔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으니까. 근데 가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집 비어있는 채로 썩어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누가 내 집을 지킬까 하는 거지. 하사받은 천권의 책 고각에 묶여있으니. 하사는 누구한테 받은 걸 하사라고 해? 임금이 내리는 걸 하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받은 천권의 책. 그거 아까 그랬잖아. 임금님이 나한테 그랬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 했잖아. 이렇게 임금님한테 난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임금님이 나를 이런 섬에 유배를 보냈다고?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고각, 뭐 높은 그 정각에 묵혀 있으니 존벌레 다 먹은들 그 누구라서 포세하며. 이게 그 책이 그 막 지금처럼 막 그런 보존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책이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눅눅해지면 말려야 된대, 햇빛에. 안 그러면 다 썩어가지고 다 그 벌레가 와서 먹는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해주겠지. 임금님이 내리신 천권의 책인데. 그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버린들 누가 금할꼬. 우리 마당도 제대로 관리 안 될 거고. 천하에 죄 없느니 나밖에 또 있을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 근데 이렇게 죄 없는데 이렇게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나밖에 또 있을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주문왕이 기산 다스릴 때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주문왕은 주나라의 왕인데 어쨌든 그 훌륭한 성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문왕이 기산이라는 곳을 다스릴 때처럼 이 생략됐다고 봐야겠지. 주문왕이 기산을 다스릴 때처럼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왜? 내가 뭐니까? 천하에 죄 없는 사람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성군이 와가지고 여기 죄 없는 사람 좀 풀어주자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 그 중에 일바로 구해질 사람이 누구야?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어진 정치 베푸시면 했다가 빨간 색깔로 밑줄 칠게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진 정치를 베풀면 내가 일바로 구해질 거야 이랬어. 근데 지금은 내가 유배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난이도에 있는 유배지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어질다는 거야?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일단은 뭐야? 그런 훌륭한 주문왕 같은 성군이 나타나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지금의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건 거지. 현실의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요.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쭉 여기 안중해가지고 그냥 쭉 내려왔어. 저 위에 노란 색깔 저거는 그 묶이 보는 거예요. 이거 아까 썼지 않아? 그 낙모가절 그 부분. 여름 낙모가절 아니 여름 전에 가을 부분이야 여기. 구런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 것까지 해서 이거 두 줄 쓴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자의 그런 억울한 마음 잘 드러나요, 그쵸? 그래서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천지는 세상이잖아. 세상 사이에 홀로 서 있어. 지금 나 가족도 없지. 그리고 명절에 나 때문에 울어줄 사람 없지. 화자의 처지 어때요? 혼자니까? 외로워요. 그쵸? 파란 색깔로 천지간 홀로 서서 밑줄 치시고 화자의 외로운 처지 그 사방을 둘러보니까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 꼬이래. 이때 임은
이제 에어컨 꺼도 돼, 근데? 안 돼? 안 된다, 손. 아니, 그냥 너네 개인적인 걸 얘기해. 선생님은 그냥 감기 걸려서 내일 결근하면 돼. 아니, 안 된다, 손. 알았어. 선생님 내일 감기 걸려서 출근 안 할게. 자, 그래서, 우리 만이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하고, 이때의 임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지금까지 이제 유배지의 그런 걸 남성 화자의 저기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운이 불행하여 천리에 떠나시니 내 신세 외로운 줄 이미 모르실까. 시운은 시대의 운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라는 뜻이지. 그래서 시운이 불행해서 내가 천리 밖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세 외로운 줄 이미 모르실까? 모르실까? 그러니까 모른다, 안다.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임도 아니까 아마 나를 구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운이 불행하여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내가 이곳에 이런 유배지에 오게 된 이유가 뭐야?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야. 이미 날 미워해서도 아니야. 시운이 불행해서야. 무슨 세계관이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너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긴 소매 들고 앉아서 옛 잘못을 헤아리니 생각해보니까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재로다. 우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곰처럼 고지식한 거? 좀 둔한 거? 이런 거 우직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본성이 우직해. 그러니까 뭔가 예민하게 이걸 따지고 싸우고 이러지가 않아. 그리고 망령됨은 좀 정신 나간 거 이런 걸 망령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망령된 것도 내 죄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이렇게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야? 나의 우직한 본성과 망령됨 때문이야. 내가 뭔가 정신 나가서 뭐 잘못을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란 색깔로 밑줄 치고 이거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내 잘못이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나의 죄를 그치 반성적으로 성찰한 거지. 자아 성찰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맞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얘가 왜 유배당인지 추론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행을 보시면 근본을 생각하면 임위한 정성일세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건 예은아 너무 졸리면 화장실에 갔다 오든지 수업 아예 안 듣고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지난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깰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근본. 원래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면 이게 다 임위한 정성이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우직함과 망령됨 때문에 임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망령됨이라고 하는 게 막 약간 한 번 정신이 나갔을 때 망령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임금한테 말을 잘못해서 유배에 당한 것 같아. 이 구절을 통해서 추론했을 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뭐야? 변명하는 게 내가 그렇게 망령되게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임금을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임에 대한 정성 때문이었다. 그럼 신화로 따지면 뭐 때문이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파란 색깔로 근본을 생각하면 임위한 정성일세. 자신의 말과 행동이 결국 임을 위한 충정이었다라는 거. 근데 임금이 현명하다면 나의 이런
충정을 알아봐 줄까? 아니면은 그냥 망령됨이라고 생각할까? 알아봐 주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월 같은 우리 이미 거의 아니 굽어볼까? 1월 한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해, 일에, 달, 월이야. 그치? 그래서 해와 달 같은 우리 이미 거의 아니 나를 굽어보지 않을까? 당연히 나의 이 그 정성과 충정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그러면은 이 임을 1월에 비유한 거 뭐예요? 근데 이거 우리 고전시가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비유잖아. 왜 임금을 해와 달에 비유해? 높고 또? 왜 거기에? 뭐가 나와서? 빛이 나와서 그렇잖아. 그치? 그 빛을 보통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임금의 지혜, 총명함에 비유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1월 임금의 총명함을 이야기하고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하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아까도 이 화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썼는데 아까도 막 주문왕이랑 비교하면서 어진성군 어쩌고저쩌고 하고 삼위인국이라고 해놓고서는 막 계속 막 유배지 억울하다고 막 유배지 막 엉망진창이라고 막 계속 불평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삼위인국스럽지가 않은 거야. 이거 선생님의 추측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임금님한테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유배를 보냈다는 건 어떻게 정신승리해보면은 뭐야? 임금님이 나를 살려준 거야. 그래서 임금님한테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날 살리신 은혜를 결초하게 생각하나.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 알아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사자성어잖아.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이 은혜를 그 결초는 은혜를 갚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신하니까 임금에게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 나의 무엇을 보여줌으로써? 충성을 보여주면서 갚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결초하게 생각하나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어떻게 은혜를 갚아? 임금에 대한 충절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나였고 여기도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데 잘 봐봐. 근데 이런 거 그냥 필기하기 그냥 필기를 하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추론해 봐봐. 광주리의 가을 부채야. 가을 부채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해야 돼, 얘들아. 가을 부채. 그렇지. 가을은 시원하잖아. 근데 부채는 여름에 쓰는 거야. 예은이 갔다 와. 아, 의미 없어. 나갔다 와, 너. 그래서 가을 부채라고 하는 거는 여름이 지나서 쓸모없어진 부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해? 이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갚아야지? 충성을 다해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서 갚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가을 부채 얘기를 해. 이거 무슨 얘기야? 내가 충성을 바치려고 해도 이제 나는 어떻게 됐어? 임금에게? 쓸모없는 가을 부채가 됐어? 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기부터 날 살리신 이 은혜를부터 다시 읽어보면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광주리의 가을 부채가 돼버린 나를 어느 날 다시 나를 꺼내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가을 부채에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임금님 아까 나한테 1000권의 책까지 주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난 가을 부채가 돼버렸지? 임금의 총애를 잃고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죠. 가을 부채.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고 백두음은
중국 한무제 때 문인인 사마상여가 첩을 들이려 하자 그의 아내 탕문군이 원망의 마음을 담아 써보낸 시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남자가 그 여자가 그 첩을 질투해서 남자한테 원망하는 글을 써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화자가 누구야? 여성 화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디는 여성 화자야, 어디는 남성 화자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여성 화자, 남성 화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원망이라는 정서가 담겨 있는 노래가 백두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옛날에는 임금한테 1000권이나 책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가을부채 돼버렸네. 현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워가지고 잠도 안 오니까 어떻게 임을 원망하는 노래나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백두운 슬피 웃고 파란 색깔로 밑줄 치고 임금에게 버림받은 슬픈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거를 백두음. 근데 실제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겠지 뭐. 그 다음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살했는데 이 장문부도 좀 웃긴데 그 이제 한무제의 아내인 진황후가 저기한테 그 뭐지? 사마상여가 백두음도 사마상여가 지은 시잖아요. 근데 장문부도 사마상여가 지은 시거든. 근데 이 그 뭐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마상여가 당사자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마상여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그 가운데 낀 사람인데 사마상여한테 황금을 주고서는 그 장문부를 짓게 해서 그 황제의 총애를 회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남편의 사랑을 다시 얻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배지잖아요. 황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은 사마상여 같은 사람한테 장문부를 주고 황금을 주고 장문부 지어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장문부의 기능이 뭐였어? 남편의 총애를 다시 받게 되는 거지. 즉 임금의 총애를 다시 받게 되는 거. 황금을 줘서 장문부를 사서라도 임금의 총애를 다시 얻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는 구절이야. 알겠지?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거기 파란 색깔로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경제적 가치 중에서는 최고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망의 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임금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화장실 좀. 에.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지요. 마름, 연, 부용 얘네들 전부 다 물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연이 그 연꽃이고 그 부용도 연꽃잎, 연꽃 이런 걸 부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수생 식물인데 그래서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를 짓는다. 그러면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니까 흐물흐물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로 옷을 지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성스러운. 이거 다 이 옷이랑 치마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거겠어? 임한테 주려고 하는 거겠지. 그 우리 삼위인곡에서도 임에 대한 정성 막 하면서 그 산호수
만든 그 지게함에다가 옷을 넣잖아요. 거기서도 옷을 짓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쓰다가 문득 생각나. 3인국 따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옷이랑 치마에다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임에 대한 정성. 아, 근데 이거 임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입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왜 입냐면, 여긴 여성화자지? 근데 내가 왜 입냐면, 이거를 상자 안에 상자 안에 넣어 놓는들, 누구를 위하여 단장할 거. 누구를 위하여 단장하겠어? 누구를 위하여 꾸미겠어? 그러니까 임이 없으니까, 임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예쁜 옷도 나는 저기 할 수 없다. 입을 소용이 없다. 입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를 밟아 건너. 벽해는 푸른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고향에 돌아가려면 이 푸른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쵸? 근데 이 푸른 바다 건너기가 지금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지. 그래서 벽해에다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지금 나는 임금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임과 나 사이에는 벽해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지. 현실에서 화자와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이거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벽해?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임금과 화자 사이에는 그 바다라는 물리적 장애물이 있는 거죠. 사이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애물.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셔. 옥루는 옥으로 만든 누각이야. 당연히 임금님 같이 귀한 사람이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계신 그 대궐인데, 옥루고처라는 말도 고전 시간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임금이 계신 곳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밤마다 임을 모셔서 일당우불에 수답이 여항하니. 또 중국고사 폭탄이야. 일당우불 뭐래? 한 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모습이래. 그냥 방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똑똑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이건 뭐야? 모함을 받아 변방에 좌천되었던 가태부를 효문제가 불러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 귀신에 대해 논했던 일.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지. 일당후불의 수답이 여항하니 이 부분은 뭐예요? 임과 한방에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어. 이 얘기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태부를 효문제는 왕이잖아요. 그쵸? 왕이 가태부를 불렀어. 근데 가태부가 어떤 상황이었어? 모함을 받아 변방에 좌천되었던 애야. 그런데 임금을 다시 보게 됐죠. 즉,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렇지. 가태부에다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즉, 가태부는 화자를 비유하는 인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가태부라는 중국 고사를 쓴 이유가 뭐겠어? 얘도 모함받은 애였잖아. 그치? 모함을 극복하고 임금의 부름을 받고 싶다는 소망이 투영된 대상이 바로 가태부다. 어촌의 먼 닭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어촌, 내가 지금 있는 공간적 배경이죠. 그래서 내가 그 고향에 돌아갈 꿈을 꿨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꿈을 깼어. 뭐 때문에?
닭소리 때문에. 근데 이 꿈은 내가 원하던 내용이 들어있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닭소리로 해서 깼으니까 닭소리는 부정적인 소재겠지? 파란 색깔로 세모 치시고 꿈을 깨우는 방해물. 근데 뭐 우리 이런 거 많죠. 꿈속에서 소망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임이랑 만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닭소리가 나가지고 꿈에서 깼다. 이런 얘기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죠. 그랬는데 나에게는 계속 우리 임의 오금, 옥 같은 목소리는 귓가에 완연하고 아주 뚜렷하고 우리 임의 어로향이 여러분 어 붙으면 임금을 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 임금의 의사는 어의라고 하고 임금님 앞을 어전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로향은 임금의 향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임의 향로 냄새, 옷과 소매에 품어져 있다. 감각적 표현이야. 그치? 청각적 심상이랑 후각적 심상 나타났는데 근데 이거의 의도는 뭐겠어? 꿈속에서 만났는데 진짜 목소리랑 냄새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잖아. 그런데 그 정도로 꿈에서 임을 만난 경험이 어땠다? 생생했다라는 얘기죠. 우리 모금은부터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까지 묶어주시고 꿈속의 재회가 생생했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언제 이 꿈이 실제가 될까?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그게 그 말이죠.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그러니까 임금께서 뭔가 잘못을 고치다라기보다는 생각을 고쳐먹기를, 마음을 바꾸시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임금께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매일매일 바란다. 이게 결국 화자가 이 작품을 쓴 이유겠지. 임금님, 저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생각 좀 바꿔가지고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빨간 색깔로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이게 결국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화자의 궁극적 소망 되겠다.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뭔가 그런 작품성이 드러나는 뭐 비유적 표현이나 아니면 뭐 표현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야? 3위인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런 그 유배지의 사실적 묘사에 대한 설명 그 부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볼게요. 갈래는 유배지에서 썼으니까 유배 가사죠. 성격은 유배지에서의 고단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임금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죄를 생각했었잖아. 나의 망령됨과 우직함. 그래서 성찰적입니다. 주제는요. 예은아 내가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는데 유배 생활이 굉장히 우태야 어떻다? 안 좋아요. 그치? 유배 생활의 고통과 그렇지만 3위인곡이니까 뭐의 정서도 꼭 드러내야 돼, 찬이야? 3위인곡이 무슨 노래라 했지, 원래? 임이 누구야, 실제로는? 그치. 그러니까 임금 사랑하는 내용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연군이라고 하죠, 임금 사랑하는 거. 유배 생활의 고통과 연군의 정서가 주제되겠다. 특징은요, 첫 번째, 이제 3인국가의 공통점이지 작가와 다른 사랑은 어떤 성별의 화자의 목소리를 그치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차용해서 여성 화자가 나타나면은 우태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임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잘 드러날까?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보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 보고 싶다가 뭐야, 정서가? 보고 싶다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그리움. 그리움 알아? 보고 싶다, 그리움이 알겠지? 응. 그리움과, 그리고 여성 화자로는 그리움이지. 그러면 실제 화자는 뭐 그리움도 있겠지만, 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연진아? 실제 화자는 사실 임이 보고 싶다기보다는 임금에 대한 뭐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야? 친하니까. 그렇지. 충정을 강조함. 임금을 향한 그리움과 충정을 강조함. 그 다음 특징. 특징 두 번째. 유배지의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서술한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했지, 예은아? 이거 저기다. 어떻게 서술했다고? 작품 성격에도 있었잖아. 얘들아, 빈칸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잘 봐야 돼. 봐봐. 유배지의 처참한 상황을 성찰하면 뭐가 되겠어? 상황이 안 좋으면 사실적 묘사야. 그래서 전쟁 나오면 사실주의 소설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일제강점기 사실주의 소설 나오는 거야. 유배지의 처참한 상황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얘가 얼마나 힘든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사실적으로 서술하여. 왜 사실적으로 서술해야 돼, 연진아? 얼마나 힘든지를 자세히 알려줘야지 내 처지가 어떻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비극성을 부각한다. 다음 글의 짜임은요. 뭐 전체 이게 전체 기니까 가사로서 기니까 전체 내용 보면은 초반에 우리 중량 이전의 내용이 서사 부분이죠.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잖아. 서사 3년 동안 임을 떠나서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야. 그래서 저기 이유? 무슨 이유 나왔었지? 어제 간신 문 여자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다 했었죠. 그리고 본사 1은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 원래 이 사람이 첫 번째 유배지가 추자도가 아니야. 원래 첫 번째 유배지는 육지였거든요. 근데 또 이제 2차 유배를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한탄의 마음이 더 커졌겠지. 그래서 청나라에서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님 유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유배형을 받아서 원래는 전라도 나주에 갔었어. 그런데 나주에서, 그래서 본사 2에서 그냥 엄청 길겠지? 나주에서 유배 생활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임금님의 은혜가 정말 끝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거지. 그리고 본사 3, 추자도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 사정과 추자도로 가는 여정. 그래서 내가 왜 이제 추자도로 가게 됐는지. 그래서 더 그런 감정이 커졌고, 그다음 본사 4가 우리 작품에서 본 부분이지. 추자도에서의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임금의 은혜로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그 다음 시험의 식구의 상징적 의미 보시면 찬이야, 문 여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간신. 다음 1월. 예은아, 1월이 뭐라고 했지? 해와 달이 상징하는 게 뭐야? 누구의? 임금의 총명이야. 그렇지. 그 다음 가을 부채. 찬이야, 임금의 총애를 읽고 어떻게 된 화자의 처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옷과 치마, 임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만들었어요. 임에 대한 연진아 뭐예요? 사랑? 그치. 근데 보통 옷은 3인국에서도 그렇고 관습적으로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정성의 의미가 강해. 그리고 이 작품은 네. 상담실 가서 해도 돼요? 자리 없어? 아니, 이거 하고 저 숙제까지 좀 받고.
근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상담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계시면 여쭤보고 아니면 복도에서 해요. 이거 이 작품은 3인국 여성화자인데 이 작품은 여성화자랑 남성화자 다 나온다 해가지고 다성적 목소리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성화자 같은 경우에는 우태야 인과의 관계에서 비롯한 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여성화자일까? 이거 문학은 상징이니까 여자는 뭐를 많이 얘기하고 남자는 뭐를 많이 해? 네가 느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 여자와 남자의 말하는 내용의 차이가? 나 속상해서 빵 사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어. 여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우태야? 나 속상해서 빵 사 먹었어 이랬다고. 여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남자는? 그래? 넌 속상함에 더 초점을 맞추겠어? 좋은 남자친구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여자들은 좀 감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남자들은 사실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들 하지. 문학은 상징이니까. 그래서 여성화자는 인과의 관계에서 비롯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에 대한 믿음, 서운함, 그리움, 소망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빌렸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남성화자는 그러면은 뭐를 남자는 본다고 연진아? 유배 생활에 무엇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 뭐라고? 유배 생활의 상황이 어땠어? 비극적이었지?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남성 화자였다. 빈칸에 보는 거. 어디 빈칸? 앞에 빈칸? 감정. 다음 유배 이유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일단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은아 타인이 뭐 했기 때문이야. 타인이 유배를 갔어? 유배는 내가 갔어. 문 여자들이 뭐 해서? 그렇지. 시기와 모함. 선음하다고 나를 모함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 내적인 이유로는 이거 지문에서 나왔던 건데 우태야. 내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성찰을 했더니 내가 어때서 유배 왔구나 라고 생각했지?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찾아봐. 지문의 내용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지문에 그대로 나왔잖아. 지문 찾아보라니까 우태야. 찬이야, 내가 어때서 유배 갔대? 그렇지. 그렇지. 자신의 우직한 본성과 망령됨. 자신의 우직한 본성과 망령됨.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외적이요. 타인이 시기하고 모함해가지고 유배를 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감정이 들겠어, 우태야? 구체적으로 생각해봐. 누가 너를 모함해가지고 네가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됐어. 마음이 어때? 억울하겠지. 억울함.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리고 내적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정이 유발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내 잘못이니까 변명을 해야겠지. 그래서 그 변명, 자기 해명이 뭐냐면 우직하고 망령되게 행동한 근본적인 동기는 연진아. 뭐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임을 위한? 정성에 있었다. 그래서 화자는 처음에 유배를 갔을 때 우태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임과 뭐 해야 되니까? 떨어져야 되니까. 이별하게 된 원인이라서 화자한테는 유배가 안 좋은 거였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임금이 나를 뭐 해준 거야? 나의 자신의 사랑아, 뭐를 살려준 거야? 그렇지, 목숨을 살림으로써. 아,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아, 임금님이 연진아, 나를 뭐 하는구나.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걸 보니 임금이 나를, 응? 그렇지.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야. 이건 뭐 화자의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때? 유배라는 건 임과 이별해. 임과 사랑을 이어갈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임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배형이 화자에게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작품 내용이 길어가지고 문제 나올 것 같아. 중간고사 때 안 나왔으니까 넣으신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세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뽑아놨어. 잠깐 쉬어. 합법과정만에 합법 승인과 응. 문제 응. 못 받았어? 그럼 연진이는? 저 따로 적어놨어가지고 그거 지금 뽑을게. 자, 그럼 여기 있고 여기 있어. x 몇 증가했어? 5. 그때 y 몇 증가해? 35. 이게 몇이야?
뭐 분석도 안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었어?